돈가스, 분류, 일본식 서양 요리, 튀김, 돼지고기 요리, 개요. 돈가스는 돼지고기를 저민 뒤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일본풍의 커틀릿이다. 한국에서는 일본풍 서양식 요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이며 일본 국내에서도 카레라이스, 고로케와 더불어 다이쇼 시대에 들어온 3대 양식으로 손꼽힌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 식당 및 분식점에서 외식 메뉴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음식이다. 역사. 원래 이탈리아의 요리인 코톨레타가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전해져 커틀릿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였다. 비슷한 식으로 독일에서는 슈니첼이라는 이름의 고기 튀김이 있었다. 이런 음식들이 1872년 개항 이후 서양과 밀접하게 교류하던 일본으로 상륙하여 현지화된 것이 돈가스의 시초이다. 즉, 일본식 현지화 커틀릿이라고 보면 된다. 막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 일본에서는 서양 문물이라면 하이칼라라고 하여 고급스럽고 교양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했는데, 특히 당대 서구 열강 가운데서도 가장 강대국이었던 영국을 롤모델로 삼아 영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때 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대표적인 음식이 카레라이스와 바로 이 커틀릿이다. 영국의 요리법을 배우고 돌아온 1세대로 인하여 홀 커틀릿을 만드는 방법이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일본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통해 재현하고 현지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돈가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커틀릿은 뼈가 붙은 돼지고기나 쇠고기에 밀가루나 빵가루를 묻혀 버터로 튀기듯이 지지는 음식이다. 다만 유럽에서는 커틀릿을 돼지고기로 만드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오늘날 포크 커틀릿이라고 하면 돈가스를 말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돼지고기를 이용한 튀김 요리라는 점에서 가장 비슷한 요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슈니첼, 이탈리아의 코톨레타 쪽도 이쪽 계열이다. 이 커틀릿이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있어서 점심시간이면 매일 여러 번 커틀릿을 튀겨야 했는데, 힘들어서 귀찮게 여긴 조리사가 한 번에 튀겨서 손을 줄이려는 심산으로 기름을 잔뜩 넣은 용기 안에 뼈가 없고 얇은 돼지고기에 일본식 튀김인 덴뿌라의 튀김옷을 응용한 밀가루, 달걀, 빵가루 순으로 입힌 튀김옷을 충분한 양의 식물성 기름을 이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한 번, 높은 온도에서 한 번, 두 번 튀기는 요리로 만든 것이 돈가스이다. 을의 이런 부류가 확실히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도쿄도 주호구에 위치한 렌가테이가 발상지로 알려져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는 1899년 돼지고기 커틀릿이란 이름의 메뉴가 보인다는 듯, 고기를 특정 가루로 묻혀 굽거나 튀겼다는 점에서 맛은 비슷하겠지만 지금은 요리법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빵가루도 다르고 먹는 방식과 소스 제조법까지 달라진 이상 돈가스와 커틀릿을 사촌지간이면 모를까 완전히 같은 요리로 보기는 힘들다. 서양식 레스토랑에서 커틀릿을 돈가스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 올바르다고 보기엔 무리수가 따르지만 정작 본토에 그 커틀릿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다. 소수설. 몇몇 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GHQ 사령관으로 부임한 더글라스 맥아더가 일본을 농업, 목축 위주 국가로 만들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시장의 일부로 적게 풀도록 한 것이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본인들이 부족한 고기를 좀 푸짐하게 보이려고 고기에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덴푸라 조리법으로 돈가스와 고로케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이 주장의 골자. 하지만 돈가스든 고로케든 이미 2차 대전 이전 메이지 유신 시기에 도입되어 어느 정도 현지화되고 조리법의 틀이 잡혀 대중 식사로 보급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돈가스에 채썬 양배추를 곁들이는 건 전쟁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전쟁을 한참 하던 시절 이야기. 이원복의 먼 나라 이웃나라에서는 이 설과 주류설을 절충해서 육식을 안 하던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고기 맛에 눈이 뜨자 수요가 급등한 고기의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포크 커틀릿을 어레인지해서 만들었다고 나온다. 또는 일본은 불교 영향을 받았던 7세기 말 덴무 덴노부터 19세기 메이지 유신 전까지 약 1200년이 가깝게 육식 금지령으로 식육을 금기시하던 나라라. 국민들이 고기가 익숙하지 않기에 튀김옷을 두껍게 둘러 고기처럼 보이지 않게 하여 내놓기 시작한 것이 시초라는 설이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공통적인 부분은 일본인들이 고기를 잘 안 먹었다는 것. 그러나 사실 통념과는 달리 일본인들은 그 시기부터 고기를 잘만 먹어댔다. 상식적으로 군인이나 막노동꾼 등 힘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일본이라고 없을 리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기 한 점 안 먹고 일한다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리가 없기 때문. 단지 흔히 고기하면 생각나는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정도는 피했고 그 외 다른 고기들을 대체품으로 열심히 먹었다. 대표적으로 오리고기는 물갈퀴가 달려있으니 이건 생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엄청 먹어댔고 이외에도 곰고기, 토끼고기, 멧돼지고기 등 독특한 고기류를 먹을 만큼 육식에 적극적이었다. 즉 일본인들이 고기를 낯설어 해서 튀겨서 내놓았다는 설은 사실무근인 셈. 슈니첼과의 관계. 일부에서는 독일어권의 전통 커틀릿 음식인 슈니첼이 돈가스의 원조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슈니첼은 단순히 외형만 닮은 먼 사촌 뻘일 뿐 돈가스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슈니첼이 돈가스의 직접적 기원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재료와 외형이 유사함에서 돈가스의 원조가 아닐까라고 추측한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와전된 것이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일본의 초기 돈가스에서 변형된 한국의 돈가스가 오히려 일본식 돈가스보다 슈니첼과 닮은 점이 더 많은데 이런 사실이 추측에 불과한 슈니첼 원조설을 더욱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정리하자면 돈가스는 하나의 특정한 음식을 기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커틀렛이라는 영국의 음식 조리법을 기원으로 하는 음식이다. 슈니첼은 단지 유럽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커틀릿 요리 중 하나일 뿐이다. 참고로 오늘날 갈색의 돈가스 소스 역시 영국에서 전래한 우스터 소스를 원형으로 하는 소스이다. 한국에서 돈가스가 한국에서 처음 전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1930에서 40년대이며 한반도로 건너온 이후 경양식의 대표 메뉴로서 상륙 초기에는 주로 부유층의 상징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그래도 공장 노동자들이 월급날 간만에 부리는 사치 정도의 위치는 차지했으나 해방 후 한국 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된 이후로는 그야말로 서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메뉴였다. 그러나 9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가 성장한 그러나 90년대를 기점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돈가스도 서민층까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양식이라고 여기는 기존 돈가스와 별개로 일식 돈가스가 따로 한국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한 시점은 2000년대부터이다. 명칭. 일본어로는 커틀렛을 카츠레츠라고 발음했고 그것이 돼지 돈과 합쳐져 돈카츠로 변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실 돈가스는 돼지고기로 만들기 때문에 돈가스이며 이와 비슷한 커틀릿 계열의 고기 요리는 재료별로 명칭이 다르다. 소고기로 만들면 비프 커틀릿, 비프가스가 되고 닭고기로 만들면 치킨 커틀릿, 치킨가스가 되며 생선으로 만들면 생선 커틀릿, 생선가스가 된다. 한국어로는 돈가스, 돈가스로 부른다. 표준 일본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면 돈카스이지만 사전에서는 관용을 인정하여 돈가스로 등재되어 있다. 소수 표기로 돈가스, 돈까츠, 돈카츠도 있다. 로마자 표기가 톤카츠이고 서양식으로 유무성음 구별을 철저히 하여 표기하면 톤카츠이나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대개는 돈의 한국식 도금, 돈을 고려해 어두는 돈으로 쓴다. 구글 검색을 통한 사용 빈도를 조사해보면 돈가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돈가스, 돈카츠,
돈까츠, 돈가스 순이다.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돈가스를 검색하면 돈가스로 자동 수정된다. 돈가스 등을 물은 이유는 일본어 표기법에서 까가 쓰일 수 없음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한다. 돈가스라는 표기를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짜장면의 사례처럼 이 표기 역시 표준어로 등재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짜장면보다 대중성에서 약간 밀리는 탓인지 이에 대한 논쟁이 적다. 가스돈처럼 카츠만 떼어서 쓸 때에는 가스라고 쓰면 영어 가스 같아서 어감이 묘하기 때문에 가스동, 가츠동, 카츠동 등의 표기가 좀 더 흔한 편이다. 사실 돈가스라는 표기는 돈가스에서만 한정하여 규정된 것이니 가스돈 같은 음식까지 가스돈이라고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톤카츠류의 거센 소리 표기는 적으나 2010년대 이후 일식집에서는 카츠나베, 히레카츠 등과 같은 표기도 등장한다. 돈카츠의 검색량도 2, 3년 전보다 증가하여 조금씩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순화어는 돼지고기 너비 튀김이지만 실생활에서는 아예 쓰이지 않는다. 너비 튀김의 검색량은 약 2,000건. 애초에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장명이었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영양 정보. 고기에 튀김옷을 입혀 튀긴 음식이므로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비율로 따지면 단백질 45%, 지방 30%, 탄수화물 25%. 문제는 열량인데 돈가스 1인분의 열량은 약 600kcal로 청소년,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인 2200에서 2700kcal 선에서는 그럭저럭 견딜만 하지만 이게 돈가스 본체만의 열량이라는 게 문제다. 여기에 쌀밥과 각종 반찬들을 곁들이고 맛있는 소스를 끼얹으면 돈가스 정식 한 끼에 1000kcal가 넘는다. 치즈 돈가스처럼 열량이 더 높은 종류도 있다. 때문에 돈가스를 먹을 예정이 있는 날이라면 다른 끼니는 가능한 한 가볍게 먹어두는 것이 좋다. 각국의 돈가스. 한국의 돈가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외식 메뉴들 중 하나로 인기 있는 메뉴. 경양식 식당에서 많이 팔기도 했고, 현대에 들어온 일식 돈가스와 달리 옛날에 들어온 기존 돈가스는 양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에서 스프, 빵 등을 같이 제공하였고, 외식 메뉴 중에서는 꽤 값이 비싼 편이었다. 그러나 경양식이 쇠퇴하면서 돈가스는 분식점과 일본 요리 식당으로 나뉘어 옮겨갔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돈가스는 경양식 스타일로 어디든지 팔고 분식점에도 팔기 때문에 접하기 쉬운 음식이다. 특히 대학을 다닌다면 학식으로 질리도록 접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미리 대량 구매한 냉동 돈가스를 즉석으로 튀기고 여기에 샐러드, 김치, 단무지, 인심이 좋다면 카스텔라, 그리고 밥만 얹어주는 게 전부라 조리하기에도 편하기 때문. 결국 신입생들은 와 돈가스다 하며 매일 먹다가 점점 질려서 돈가스 외에 다른 메뉴를 찾는 게 현실. 콩나물 국밥집 같은 곳에서도 돈가스를 팔기도 하는데 이런 건 어린이들이 잘 안 먹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일본 돈가스가 두툼하다면 한국 돈가스는 얇고 넓다. 이는 고기를 연하게 하기 위해 망치로 두들겨 펴는 과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일본에서는 이 작업을 더러 고기 맛을 버린다며 싫어하지만 사실 일본에서도 처음 커틀릿 돈가스라는 음식을 재현할 때 지금의 한국식과 같이 얇게 편 튀긴 고기에 소스를 올린 형태였다. 지금은 정작 일본에서는 원형이 거의 잊혀졌다. 일본 최초로 돈가스를 만들어 팔았다는 가게에서는 고기를 얇게 펴서 만든 한국식 돈가스와 비슷한 물건을 만든다. 즉, 지금의 한국식 돈가스가 사실은 원조 돈가스에 가까운 물건이라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슈니첼 레시피를 확인해도 고기를 잘만 두들긴다. 2000년대 이후로 일본식 돈가스가 따로 유입된 뒤 국내에서는 편한 식당이나 오래된 역사를 지닌 집은 전통식으로 본격적인 일본식을 표방하는 곳은 현대 일본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스는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데미글라스 소스를 베이스로 사용하지만 따로 찍어 먹거나 약간만 얹는 일본식과는 달리 아예 돈가스 전체를 흠뻑 적실 정도로
듬뿍 부어주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소스의 점도나 간도 일본 돈가스에 비해 연한 편이다. 가정이나 급식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시판 케첩이나 우스터 소스를 뿌려 먹기도 한다. 가게에 따라선 데미글라스 소스에 케첩을 더하거나 허니 머스타드를 더하거나 둘 다 쓰는 등의 여러 종류를 사용한다. 물론 메인은 어디까지나 데미글라스 소스이기 때문에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과하게 치면 이도 저도 아닌 괴상한 맛이 나므로 주의. 드물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후추를 뿌려서 먹는데 맨 돈가스 위에 후추를 뿌려 먹는 사람도 있고 소스가 부어져 나오면 그 위에 후추를 뿌려 먹는 사람도 있다. 대다수 식당마다 똑같은 갈색 돈가스 소스를 쓰는 것 같아도 나름 수제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야채나 과일이 들어가 맛이 묘하게 다른 돈가스 소스도 있고 모양은 평범한 돈가스 소스인데 어느 정도 매콤한 맛이 첨가된 소스를 쓰는 집도 있다. 이외에도 식당마다 매운 소스나 화이트 소스 같은 독특한 소스를 뿌려주기도 한다. 한술 더 뜨자면 데리야끼 돈가스, 나베 돈가스, 뚝배기 돈가스, 돈가스 찌개 같은 범상치 않은 메뉴들도 등장하곤 한다. 심지어 돈가스 우동, 돈가스 냉면 같은 메뉴도 있다. 돈가스 김밥을 주력 메뉴로 삼는 김밥집도 있다. 심지어는 돈가스 피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돈가스가 토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우가 돈가스였다. 국내엔 홍대에서 피자돈스라는 상호명의 가게가 있었지만 어느샌가 사라져버렸다. 전문 카레점에 가면 돈가스 카레도 종종 판다. 다만 돈가스가 카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카레 라이스 위에 돈가스를 올린 카레 덮밥이다. 의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으로 대부분의 카레집에서 취급하고 있다. 한솥 도시락에서도 팔 정도. 고기가 카레에 녹아들었거나 잘게 다져져 아쉬운 고기를 보충해준다. 카레 돈가스라 하여 돈가스 소스를 카레로 대체한 것도 있다. 택시 기사들을 주 고객으로 삼는 기사식당의 단골 메뉴이다. 대부분 얇게 점인 고기를 튀기고 소스를 듬뿍 쳐서 내오는 한국식 돈가스를 판다. 밑반찬으로 김치나 단무지가 나오는 것은 다른 식당과 비슷한데 특이하게 쌈장과 풋고추를 같이 내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몇몇 지역에서는 아예 돈가스를 간판 메뉴로 내걸고 여러 집들이 모여 영업하는 곳도 있을 정도다. 택시 운전사들의 말에 따르면 주문한 뒤 나오는데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먹고 난 다음 포만감도 오래 가는 편이라 식사 시간을 아껴가며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주 찾게 된다고 한다. 또한 국, 찌개에 비해 수분 섭취를 덜하기 때문에 생리현상으로 차를 멈추고 화장실을 찾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는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의외로 뜬금없어 보이는 가게들이 많이 취급한다. 그저 구색 갖추기용 메뉴인 경우도 없진 않지만 오히려 정교한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다. 어린이가 대체적으로 먹기 곤란하거나 싫어할 만한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돈가스 메뉴를 넣어서 가족 손님들이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추어탕이나 김치찌개, 국밥집, 각종 탕류 전문점 등 누가 봐도 성인들 술안주인 메뉴를 주력으로 하는 가게들에서 돈가스 메뉴가 거의 무조건 구비되어 있고 심지어 퀄리티도 괜찮게 나온다. 가족 단위 고객을 끌어들이려면 어른들이 메인 메뉴 먹을 동안 어린이들이 무난하게 먹을 만한 전용 메뉴가 필요한데 이게 돈가스인 것. 돈가스 맛없으면 애들이 다시 안 오려고 하니 메인 메뉴만큼이나 돈가스 퀄리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백종원이 알게 된 마케팅 전략. 게다가 성인이라도 어린이 입맛인 사람들은 일행들이 다른 메뉴 먹을 때 자신들은 돈가스 먹는 일도 많기에 돈가스를 판매할 만도 하다. 상술한 돈가스가 맛이 없으면 애들이 다시 안 오려고 한다는 것도 이게 애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어린이 입맛인 성인들도 해당한다. 탕수육만큼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간혹 돈가스도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하는 논쟁이 일어난다. 보통 일반적인 돈가스 가게에선 미리 소스를 부어 내놓고 일본식 돈가스 전문점에서만 소스가 따로 제공하여 내놓는다. 그리고 가게를 들러서 먹기보다는 배달시키는 일이 많은 탕수육과는 달리 보통 가게에 가서 먹는 일이 많은 돈가스의 특성상 보통 그냥 취향 차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부어져 나와도 먹는 사이에 심하게 눅눅해지지 않는 편이기 때문일 듯. 오히려 바삭함의 여부보다는 소스가 별로 맛이 없어서 부어서 나오는 게 싫다는 반응도 있다. 두드려 편 고기를 쓰는 납작한 한국식 돈가스는
튀김옷이 단단한 편이고 고기도 속까지 다 익어 뻣뻣하므로 소스를 부어 먹는 것이 정석. 두툼하고 속이 촉촉한 일본식 돈가스는 소스를 따로 내서 찍어 먹는 쪽이 정석이라 보면 대체로 틀리지 않는다. 하지만 배달이나 포장에선 찌개 마냥 소스를 넉넉히 부어주면 튀김 자체의 기름기와 소스가 따뜻하게 밀봉되니 찜기에 찐 것처럼 매우 눅눅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튀김옷과 고기가 분리된다. 이를 고기까지 소스가 뱄다면 좋아한다면 상관없으나 바삭한 맛의 돈가스를 먹고 싶다면 소스를 따로 포장해달라고 해야 한다. 요 사이는 무조건 부어서 포장 배달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가스가 위치한 부분에만 뚜껑의 구멍을 살짝 뚫어서 눅눅하지 않도록 하는 센스 있는 가게들도 많은 추세이다. 집에서 해먹을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완성된 돈가스를 구입해서 그대로 튀겨 먹거나 아니면 재료를 다 구해와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 먹거나 전자는 마트나 정육점 등 고기 취급하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그냥 기름에 넣고 튀기기만 하면 장땡이다. 후자는 돼지 등심이나 목살을 재료로 하여 밀가루, 계란을 묻혀서 빵가루를 입힌 다음 튀기기만 하면 된다. 취향에 따라 사전에 고기에 칼집을 넣거나 후추와 소금 등으로 간을 하거나 생강즙과 청주 등으로 재워두는 식으로 고기 자체의 맛을 바꿀 수도 있다. 고기를 반으로 잘라 그 사이에 모짜렐라 치즈만 넣으면 치즈 돈가스가 된다. 수제 돈가스의 경우 사실 만들려면 미리 자세한 레시피를 받는 게 좋고 작업 및 뒤처리가 귀찮다는 단점이 있으나 고기 두께 속에 넣는 재료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기 간을 할 때 새로운 풍미를 주고 싶다면 일반 시즈닝 대신 다른 시즈닝을 해줘도 좋고 치즈를 많이 넣고 싶다면 많이 넣어도 되기 때문. 또 빵가루 대신 콘프레이크 빻은 것 등으로 색다른 튀김옷을 입혀보는 것도 가능하다. 음식 솜씨가 좋고 튀김기라든지 튀김에 알맞은 조리도구가 있다면 직접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 문제는 직접 만드는 쪽이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만들어 파는 것보다 재료비가 더 든다는 것이다. 돼지고기 등심 또는 안심과 튀기기만 하면 되는 돈가스의 무게당 가격이 거의 같다. 즉, 고기를 사와도 달걀, 튀김가루, 빵가루, 노동력, 시간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마트, 정육점제의 생돈가스는 튀길 때 설 익히거나 태우지만 않으면 어설픈 실력으로 양념하고 튀김옷 입혀 만드는 것보다 훨씬 맛이 있게 나오고 학식으로 나오는 냉동 돈가스와는 맛이 비교 불허다. 그래서 웬만하면 대형마트에서 수제 완제품을 사 튀기기만 해서 먹는 편이 낫고 그나마 어렵다면 공장제 냉동 돈가스를 구입해 먹는 쪽이 편하다. 다만 냉동 돈가스는 보통 분쇄 가공육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이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가스와는 거리가 좀 있다. 어릴 때 먹던 피카츄 돈가스 같은 분식에 가까운 미묘하게 저렴한 식감. 애당초 이쪽은 분쇄 가공육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등을 섞는 경우가 많기에 돼지고기 비율이 처참한 경우도 많다. 아무래도 혼합 소시지처럼 가성비 또는 가양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과물, 직접 만든 수제 돈가스에 돼지고기 비율이 80%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봤을 때 냉동 돈가스 중에서 식사용 돈가스로 좀 쓸만한 고기 맛이 나려면 돼지고기 비율은 60% 내외에 사용한 부위도 안심이나 등심인 제품이고 못해도 등심, 안심을 사용하면서 비율이 40% 내외여야 그나마 먹을 만하다. 반면 문방구에서 파는 피카츄 돈가스 같은 경우는 부위가 등심, 안심도 아니며 돼지고기 비율이 20%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저런 맛도 즐기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싼 맛에 사 먹는 편이고 조금이나마 제대로 된 돈가스 식감을 원한다면 적어도 등심 원형에 가깝게 만든 냉동 돈가스들도 존재하니 그런 것들을 구매하자. 만약 마트에서 냉동 돈가스를 구매할 때 수제나 원형에 가까운 걸 찾고자 한다면 성분명에서 고기 비율과 등심이랑 안심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냥 돼지고기로 기재되었는지 유심히 보자. 기존 분쇄 가공육을 확인하라는 서술도 있었으나 소위 말하는 돼지나 닭을 처참하게 분쇄한 진짜 분쇄 가공육 같은 케이스가 아닌 경우도 고기에 어느 정도 작업을 치면 소위 공장제 치곤 괜찮은 생등심 안심 냉동 돈가스더라도 그 분류를 피하기가 꽤나 힘들다. 흔히 한국식 돈가스로 알려져 있는 경양식 돈가스의 경우 식전에 스프를 주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우습게도
그 스프의 정체는 크림 스프로 알려진 프랑스 요리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먹어오던 음식으로 영국으로 건너가 커틀릿 식전 에피타이저로 알려진 뒤에 일제강점기 때 한국으로 건너가 서양식의 식전 요리로 알려진 것이다. 지금도 많은 경양식집에서는 돈가스를 먹기 전에 이 스프를 준다. 주로 오뚜기 크림 수프를 업소용 대용량으로 사다가 끓이기만 한 것인데 뭘 더 넣어준다 해도 파슬리 가루를 뿌리거나 크루통을 몇 개 넣어주는 것 정도다. 가게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다. 예를 들어 남산 돈가스집 중 몇 군데에서 크림 수프를 내놓고 있는데 맛이 좋은 데다 셀프 무한 리필이라 두어 접시씩 먹는 사람도 많다. 한국에선 치즈 돈가스 등 이러한 바리에이션이 있는 돈가스들 역시 인기가 좋다. 치즈 대신에 고구마를 고기 사이에 넣은 고구마 돈가스나 치즈와 고구마를 같이 넣은 고구마 치즈 돈가스 등도 있다. 소스의 경우 그냥 시판 중인 돈가스 소스를 사다 써도 되지만 자신이 있다면 직접 데미글라스 소스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돈가스 소스에 우스터 소스, 꿀, 우유 등을 첨가하여 소스 자체의 맛을 강화시켜서 먹어도 된다. 귀찮으면 그냥 케첩이나 허니 머스타드를 쓰고 집에 돈가스 소스고 케첩, 머스터드조차 없다면 양념간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길 추천한다. 밥 반찬으로 먹으면 의외로 꽤 잘 어울린다. 이마저도 없다면 그냥 소금을 찍어 먹어도 의외로 맛있다. 느끼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기와 튀김옷에서 나오는 돈가스 본래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다. 이러한 간장과의 궁합을 응용하여 야채를 깔고 간장 소스를 곁들인 종류도 있다. 칼칼하면서 새콤한 맛의 간장 소스와 바닥에 있는 야채, 그리고 돈가스가 잘 어우러진다고 한다. 한국식과 일본식의 가장 큰 구분점은 얇고 널쩍하거나 작고 두툼하거나 소스가 뿌려져 나오나 따로 있냐 여부이고, 부가적으로는 한국식은 약간 불그스름한 변형 데미글라스 소스인데 일본식은 까만 간장식 소스, 곁들여지는 게 크림 스프냐 미소시루냐, 그리고 쌀밥이 밥 공기에 나오냐 접시에 나오냐 등에 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현지화와 외래 문물 수용 등에 따라 돈가스는 일본식인데 주변은 한국식이거나 돈가스는 한국식인데 주변은 일본식인 경우도 늘어났다. 돈가스가 눅눅해질 경우 한국식처럼 소스를 얹어서 먹으면 풍미가 한결 나아진다. 일본의 돈가스 소스는 대표적으로 데미글라스 소스와 우스터 소스를 베이스로 한 돈가스 소스를 사용한다. 따로 그릇에 놓고 찍어 먹는 것을 정석으로 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그냥 휙휙 뿌려 먹기도 한다. 아예 소스를 뿌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좋은 고기를 사용하고 튀김옷을 입히기 전에 향신료와 소금으로 밑간을 잘하면 소스 없이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 충분히 맛있다. 파생 요리에 들어가는 소스는 조린간장, 카레, 쌈장과 맛이 비스무리한 콩소스 등등. 고급 돈가스집일수록 소스에도 공을 들이지만 소금에도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다. 고급 돈가스집일수록 고기의 육즙과 기름의 맛을 잘 살리는데 그럴수록 소스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며 그 맛을 살리는 편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꼭 고급이거나 일식풍이 아니라도 소금은 소스처럼 돈가스에 다른 맛을 더하는 대신 단순한 짭짤함만으로 돈가스에 다소 밍밍한 맛을 보태주고 여분의 느끼함을 잡아줌으로써 간과 어우러지는 반죽을 입혀 기름에 튀겨진 고기라는 돈가스 본연의 고소함을 크게 살려준다는 매력이 있다. 일본의 고급 돈가스 집을 간다면 반드시 소금으로도 먹어보길 추천한다. 특히나 제대로 익힌 로스의 지방 부분은 다른 소스의 향으로 덮기에 아까울 정도의 풍미를 낸다. 일부는 돈가스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하며 소스에 찍어 먹는 사람들은 돈가스의 맛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잘난 척에 가깝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 문제일 뿐이다. 소금 외에도 폰즈라던가 겨자를 곁들이는 스타일도 있다. 그래서인지 그릇 한 구석에 폰즈 및 겨자를 올려놓거나 따로 준비해둔 가게들도 많다. 요즘은 고기와 튀김옷이 잘 분리되지 않아야 잘 만든 것으로 평가받지만 보급 초기에는 오히려 둘을 분리해 먹는 게 유행이기도 했다.
당시 돈가스 먹는 사람들을 묘사한 소설 등을 보면 먼저 돈가스에 소스를 듬뿍 뿌려서 고기에서 튀김옷을 분리한 뒤 맥주나 사케 등 술을 시켜 고기를 안주 삼아 먹었고 남은 튀김옷을 밥에 올려 돈부리처럼 먹으며 식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원래의 포크 커틀릿이라면 스프와 빵이 서빙되지만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돈지루와 쌀밥으로 바뀌었다. 대부분 돈가스 전문점은 원한다면 쌀밥은 무료 추가가 가능하다. 허나 일본에서는 공깃밥을 추가하려면 추가 요금을 지불함을 알아두자. 돼지고기의 안심으로 만들면 히레카츠, 등심을 쓰면 로스카츠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안심은 지방이 적고 등심은 지방이 많기에 부위에 따라서 맛있게 튀기기 위한 방법도 다르다. 그렇기에 각 가게의 스타일에 따라 맛있는 부위가 나뉘는 경우가 있다. 적당히 익히면 안심은 딱 좋지만 등심의 지방이 제대로 녹지 않아 풍미가 제대로 안 난다거나 등심의 지방을 충분히 익혀서 지방의 풍미를 제대로 내는 가게일 경우 안심이 퍽퍽하다거나 어느 부위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가게의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먹기 전에 사진이라도 보고 확인해 두면 좋을 것이다. 지역마다 돈가스를 내주는 방식이나 음식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돈가스의 발상지 도쿄 긴자의 렌카테이에는 돈가스와 양배추 채 썰은 샐러드가 나온다. 샐러드에는 소스가 없고 돈가스도 잘라서 나오지 않고 통으로 접시에 담아서 준다. 그래서 돈가스 소스를 양배추에 끼얹어 먹고 포크와 나이프로 직접 썰어 먹는다. 사실 연화정의 경우 돈가스 전문점이라기보단 양식집에 가깝기에 일본식 돈가스가 아닌 포크 커틀릿에 가깝다. 가격 또한 천차만별인데 보통 1600엔에서 2400엔이 평균이다. 나리쿠라 같이 고급 가게의 최고급 메뉴는 5000엔까지 올라간다. 도시락으로 나오는 돈가스는 400엔에서 500엔 정도로 싼 편이다. 이치닌마의 문화가 반영되듯이 돈가스를 자르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속이 보이게 따로따로 진연시킨 뒤에 손님에게 내놓는 건 역시 일본의 문화가 반영된 듯 보인다. 사실 이 같은 완전히 일식에 가까운 돈가스의 형태는 심지어 일본에서도 얼마 되지 않은 형태의 음식이다. 일본식 돈가스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식 돈가스보다 두꺼운 편인데 일본 돈가스가 더 이상 고기를 얇게 펴지 않게 된 이유는 위에 나온 이런 연육기의 개발 덕에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연육기는 1950년대 미국에서 텐더라이저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는데 실제로 1950년대 이후로 일본에서는 얇고 넓적한 돈가스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중국집 돈가스 드물게 중국집 메뉴에서 돈가스를 볼 수 있다. 어차피 탕수육이나 깐풍기 등 튀김 요리가 많아서 덤으로 돈가스도 취급하기는 어렵지 않다. 돈가스 두께와 튀김옷 형태는 중국집마다 천차만별. 데미글라스 소스를 끼얹은 돈가스와 짜장 소스를 끼얹은 밥이 같이 나오고 추가로 공깃밥 그릇에 짬뽕 국물이 담겨져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식당에 따라 돈가스에 데미글라스 소스가 아니라 짜장 소스를 끼얹거나 그냥 밥 대신 짜장면이나 볶음밥을 같이 주는 경우도 있다. 일반 식당의 돈가스보다는 살짝 비싸기는 하지만 중국집의 대표 아이콘인 짜장과 짬뽕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정말 드물게 존재하는 극소수 중국집에서는 삼선 돈가스라는 메뉴도 있다. 북미 한인타운에 있는 중국집에는 거의 항상 있는 메뉴다. 한국 중국집 돈가스보단 분식집 돈가스에 가깝다. 대만의 돈가스. 한국에서는 극히 일부의 대만, 홍콩 요리집 혹은 화교들이 하는 중국집 중 극소수서만 먹을 수 있는 돈가스다. 다른 돈가스와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돈가스라고 말할 수 없는 음식이지만 대만식 돈가스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름도 돈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로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쓰지만 음식 모습이 돈가스와 닮아서 그렇게 판매하는 듯. 이 음식의 이름은 주파이이다. 대만 중국 측에서 국내 측에 부지런히 노크하여 광고나 홍보 중. 돼지고기에 칼집을 넣고 특제 소스에 재운 뒤 찹쌀가루를 묻혀 튀긴다. 찹쌀 튀김옷이라
마치 꿔바로우나 유림기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튀김 느낌이지만 그보다 훨씬 크다. 칼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부드러우며 밑간에 재워서 튀기기 때문에 짭짤한 맛이 일품이다. 또 찹쌀가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삭하면서도 약간 쫄깃한 독특한 식감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데미글라스 소스가 아니라 중국 특유의 흑초 소스에 찍어 먹는다. 대만 체인점인 딘다이펑에서도 파이구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돼지갈비라는 뜻인데 갈비살을 발라 튀긴 것이라 그렇게 부른다. 슈니첼, 돈가스와 매우 닮은 음식으로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먹는 요리인 슈니첼이 있다. 원래 이 말은 고기를 얇게 점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오스트리아에서 슈니첼의 옷을 입혀 기름 두른 팬에 구워 요리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요리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사실 슈니첼은 기원상 돈가스와는 별 상관이 없고 우연히도 초창기 돈가스가 가성비 문제 때문에 고기를 얇게 펴서 튀기는 식으로 가다 보니 외양이 비슷해진 것일 뿐이다. 가장 유명하고 외양이 돈가스와 같은 비엔나식 슈니첼은 본래 송아지 내지 소해고기로 만든 것이다. 돈가스처럼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것은 슈바런 이트첼 위너하트 혹은 니너 슈니츠 폼 슈바인으로 구분한다. 비엔나식 가스는 치킨 가스처럼 닭고기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위너 슈니첼과 위너 아트와는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이니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즉, 비엔나식 돼지고기 슈니첼이 바로 오스트리아식 돈가스인 셈. 오스트리아식 돈가스는 튀기지 않고 기름을 넉넉히 넣은 팬에서 구운 것이므로 동양의 돈가스 같은 바삭함은 덜하다. 곁들인 메뉴도 다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샐러드와 감자 샐러드를 함께 내어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자튀김 혹은 프라이팬에 구운 감자와 샐러드가 같이 나온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소스 없이 레몬즙을 뿌려 먹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가스는 데미글라스 소스와 함께 먹는데 익숙한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먹미 싶은 맛일 수 있지만 여기에 맥주나 아펠바인을 곁들이면 좋다. 바리에이션으로 슈니첼에 양송이버섯이 듬뿍 들어간 소스를 끼얹어 나오는 예거 슈니첼이 있다. 슈니첼 종류 중에서 한국식 돈가스와 비주얼이 가장 유사하지만 맛은 약간 다르며 샐러드 대신 감자튀김이나 파스타가 곁들여져서 나온다. 자세한 것은 슈니첼 문서를 참고. 태국의 돈가스. 태국의 고기튀김 요리들 중엔 태국식 돈가스도 있는데 위의 경우들과 달리 크기가 좀 작은 편이다. 변종. 삼겹살 돈가스. 수요 미식회에 등장한 삼청동의 어느 일식집은 삼겹살을 튀겨서 삼겹살 돈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돈가스가 담백하고 기름기가 없는 부위만 쓰일 거라는 기존의 관념을 깬 것이다. 돼지고기도 어느 정도 촉촉하고 쫀득한 식감을 살리는 쪽으로 요리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보니 가능하다. 맛도 좋다. 다만 단점은 있는데 첫째가 삼겹살이 돼지고기에서 가장 비싼 부위라는 것이다. 등심의 1.5배에서 2배까지 비싸다. 두 번째는 삼겹살에 점점이 박혀있는 연골이 먹을 때 불편하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비계가 많다 보니 잘 안 익는다는 것으로 조리 시간이 길어지고 태우거나 설익히기도 쉬워진다. 그렇다고 구이처럼 고기를 얇게 하면 맛이 떨어진다. 뼈등심 돈가스. 토마호크 정형의 쇠고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토마호크 정형의 돼지고기인 돈마호크가 등장했다. 삼겹살과 갈비살이 같이 포함된 부위이지만 등심 부위는 식감이 돈가스와 유사하다. 실제로도 등심 부위를 튀겨낸 등심 돈가스라는 요리가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돈마호크에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낸 뼈등심 돈가스가 202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 가지 부위가 혼재된 토마호크 정형의 고기를 튀긴 만큼 부위별로 다양한 식감을 맛볼 수 있다. 등심 돈가스의 클래식한 담백함, 삼겹살 돈가스의 쫄깃한 식감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고구마 돈가스. 위 치즈 돈가스에서 치즈 대신 고구마를 넣은 것이다. 한국에선 고구마는 돈가스 외에 피자에도 치즈와 더불어 자주 쓰이는 재료다. 고구마 무스 특유의 달달하고 포슬포슬한 크림 같은 맛이 섞이기에 어느 정도 호불호를 탄다. 밥과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 맛이란 평도 있지만
밥이랑 같이 잘 먹는 사람들도 있다. 고구마 치즈 돈가스, 일명 고치돈. 치즈와 고구마를 모두 넣은 돈가스다. 전반적으로 치즈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보다는 고구마의 단맛이 더 큰 편. 다른 육류를 쓴 경우, 돼지고기가 아닌 쇠고기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프가스라고 부른다. 다만, 쇠고기 자체가 돼지고기보다 비싸서 그런지 전문 경양식집 이외의 식당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비슷한 식으로 명태, 대구 등의 살을 포 뜬 것으로 만드는 생선가스, 닭고기로 만드는 치킨가스 등 메뉴를 내는 곳도 있다. 조금 독특한 사례로는 실제로 시키면 한다, 약간 위험한 방송에서 대신맨이 식당에서 개고기로 돈가스를 만들어 달라는 실험이 있었다. 대신맨에 의하면 식감은 조금 질기다고. 어느 것이나 가스가 주 재료 뒤에 붙는 것으로 봐서는 햄버거의 버거처럼 아예 이러한 종류의 튀김 요리를 칭하는 전미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치가스. 다진 고기를 빚어 모양을 만든 다음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요리로 일본어로는 민치가스라고 한다. 어느 쪽이든 다진 고기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 냉동식품으로 나오는 동그란 꼬마 돈가스는 백발백중 이런 제품이다. 일본에서는 한입 크기 돈가스보다는 고로케에 가까운 큼직한 사이즈를 찾아보기 쉬우며 정육점이나 고로케 가게에서 튀겨 파는 경우가 많다. 냉동식품의 경우 질이 떨어지는 고기를 사용하고 닭고기 등을 섞어서 맛이 별로인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만들어 파는 가게의 경우 제법 근사한 맛을 자랑한다. 특히 가격 대비 저렴하고 질 좋은 다짐육을 쓸 수 있는 정육점의 카페 한 대에서 가성비 좋은 물건을 찾아보기 쉽다. 햄버거 스테이크와 마찬가지로 다진 고기, 향신료의 적절한 배합은 맛없을 이유가 없다. 피카츄 돈가스 역시 다진 고기로 만들기 때문에 분류상 민치가스로 볼 수 있다. 지옥의 매운맛. 관악구 신림동의 온정 돈가스는 죽음의 돈가스라 불리는데 빨갛다 못해 시커먼 매운 소스가 특징이다. 심지어 이 소스를 돈가스 위에 그냥 붓는 게 아니고 소스를 끓이는 냄비에 튀긴 돈가스를 넣고 조리기 때문에 소스를 치워서 먹어도 매운맛이 돈가스 속까지 남아있다. 맛보기 한 조각만 먹어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많다고. 일반인과 유명인, 내국인과 외국인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악명에 도전했지만 뜨거운 고통만 맛보고 리타이어 당했고 완식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엽기적인 돈가스 말고도 사람 얼굴만한 돈가스 5개와 어마어마한 고봉밥을 20분 내로 먹으면 무료, 못 먹으면 2만 원 같은 특이한 메뉴들로 이름이 굉장히 유명하다. 이걸로 인기를 상당히 끌었을 때는 강남, 금천, 봉천, 송파에도 지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지점들이 모두 철수하고 본점은 관악구 조원동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신대방 삼거리에 있는 점포는 비슷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온정 돈가스와 다른 온누리에라는 돈가스 업체다. 콩가스, 채식 돈가스라 하여 대두 단백을 이용한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주로 다이어트 혹은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다고 한다. 피자 돈가스. 피자의 치즈 토핑이 돈가스 위쪽에 씌워진 형태로 치즈 돈가스와 달리 치즈가 돈가스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닌 겉으로 올라온 형태다. 어떤 집은 돈가스 속에 피자 소스를 넣는 것도 있다. 카레 돈가스. 일반적인 소스 대신 카레가 얹어진 돈가스로 돈가스 카레랑은 달리 밥 위에 얹어진 형태가 아니다. 카레 소스에 밥 비벼서 돈가스랑 같이 먹는 사람들도 있다. 돈가스를 카레 소스에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다. 특이한 소스. 흔히 생각하는 갈색 소스가 아닌 간장을 베이스로 한 맑은 소스를 끼얹은 아쿠아 돈가스도 있다. 또는 케첩에 찍어 먹기도 한다. 토마토를 베이스로 한 소스를 돈가스 위에 얹는 집도 있다. 여담. 오랫동안 외식의 상징 중 하나였기 때문에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꼬드겨 놓고 포경수술 시켰다 식으로 포경수술과 엮이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 나아가 김혜용과 크림 히어로즈처럼 동물 중성화 수술에까지도 돈가스 드립을 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짜장면이 외식의 상징이라기엔 좀 애매해진 것처럼 돈가스도 그렇게까지 외식계에서 큰 입지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 드립 자체가 현재 성인인 사람들의
어릴 적 회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서 그렇게 된 듯하다. 이런 쪽에서 가장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홍철이다. 어린이들이 무서워하는 치과 방문과 엮이기도 한다. 루리웹에서는 돈가스와 관련하여 이봐 겐스케군 그럼 못 써 란 꽤 오래된 밈이 있다. 2006년에 한 웹봉에 젖은 유저가 의미 없는 걸로 굳이 의미를 붙여가며 괴이하게 싸우는 것으로 유명한 루리웹 음식 갤러리의 전신인 먹거리 갤러리에서 역시 니 혼자의 돈가스는 맛있다는 으로 운을 띄우며 우리나라 돈가스는 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봐 겐스케군 그럼 못 써. 니 혼자 돈가스 카와이 탕탕탕 끌려간다 라는 글을 썼는데 특유의 오덕체가 주는 병맛으로 루리웹의 유명세에 일조했다. 스트리머인 우아굿의 방송 밈 중 하나로 사용된다. 본인은 방송 중에 돈가스라며 흥얼거리기만 했는데 어느 팬이 해당 음성을 가지고 리믹스를 만들어버린 것. 영상 내내 음성이라고 온 돈가스밖에 없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170만 회를 찍었고 이게 단단히 각인되어 우아굿 팬카페에서 메뉴 추천글을 쓰면 높은 확률로 돈가스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일본 음식인 돈코스 라멘과 글자 하나만 다르다. 때문에 라멘집에서 돈가스 라멘을 주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돈코스는 돼지 사골이라는 뜻이다. 사실 돈가스 라멘은 시킬래도 파는 곳도 별로 없다. 일본에서 진짜로 라멘에 돈가스를 넣은 돈가스 라멘을 파는 가게도 검색해보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흔한 메뉴는 아니다. 일본에서의 수험생 합격 기원 음식. 일본어로 카츠는 승리, 합격을 의미하는 카츠와 발음이 같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험 보기 전에 엿이나 떡을 먹는 것처럼 일본에선 시험이나 면접 등을 보러 가기 전에 돈가스를 먹는 풍습이 있다. 승리맨이 귀에 돈가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이나 노란 구미가 사회초년생의 취업 경험담을 소재로 그린 데뷔작을 돈가스 취업이란 제목으로 지은 것도 같은 맥락. 이 때문에 크래프톤을 세워준 배틀그라운드 일본판 1등 메시지에서도 오늘은 카츠동이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 언어 유희의 취급이 되게 그렇듯 너무 오래된 풍습이다 보니 2010년도 이후엔 남발했다간 한국의 아재 개그와 비슷한 취급을 받기도 한다. 한국에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관습적으로 격려의 의미를 담아 엿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매 시험마다 엿을 굳이 사 먹진 않는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 이렇기 때문에 이젠 돈가스를 먹는 클리셰는 이런 옛날 이야기까지 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중요한 시험이나 시합을 앞둔 상황에서만 가끔 등장하는 편이다. 한편 맛의 달인의 스토리 작가 카리아 테츠의 저서엔 그러면 적이 이긴다. 탄수화물을 먹어. 라고 적혀 있다. 최강 입시전설 꼴찌 동경대 가다에도 이걸 주의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장 좀 보태서 돈가스의 주요 성분인 지방과 단백질은 두뇌 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저탄수 고지방 식이요법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한 고강도 운동 능력, 학습 능률의 저하일 정도. 물론 돈가스에 묻히는 빵가루나 보통 곁들여 먹는 밥을 생각하면 탄수화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 성분은 단백질과 지방이니 시험 전엔 다른 메뉴를 먹으라는 건데 사실 이건 이 만화가 나오기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유행하던 팁이다. 심지어 1980년대 초 한국에 출판된 소책자에서도 공부할 때 야식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메뉴를 추천했을 정도. 대중매체에서의 돈가스.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라는 이유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이것 관련으로 돈가스라 이름 붙여진 돼지가 상당히 많다. 전직 중앙정보부장 김영욱도 뚱뚱한 몸집, 거센 성격 때문에 남산의 돈가스로 유명했다. 산미 슈퍼스타즈, 청보 핀토스, 태평양 돌핀스를 거친 이선홍 선수도 유사한 별명이 붙었다. 소녀왕국 표류기에서는 동물들을 그 동물 고기로 만들어진 음식으로 이름 짓는 희한한 풍습이 있어서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돼지인 캐릭터에도 돈까츠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닭 이름은 가라아게, 소 이름은 스테이크라고 붙이는 식. 실제 재현 가능한 레시피 제공으로 이름 높은 아빠는 요리사에서는 소금과 후추를 듬뿍 넣어 소스 없이 먹는 돈까스의 레시피가 소개되었다. 미아의 추천 초록은
소스 없는 느끼한 맛을 즐긴다. 셰프에서는 약간의 소금과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게 가장 먹기 좋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슈니첼 먹는 방법이다. 더 상세히 알고 싶다면 일본에서의 양식 문화를 잘 설명한 돈가스의 탄생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선천적 얼간이들 29화에서는 편도선 제거 수술 후 태어난 가스파드가 돈가스를 먹었다가 그날 밤 엄청난 양의 피를 토하며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나왔다. MMO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 일본판에서는 승리 메시지로 카따 카따 쿄노 유우고항와 돈까츠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위에 일본의 돈가스 문서에 나와 있듯이 승리의 일본어 카츠와 카츠 발음이 비슷함에 차가 난 언어 유희 메시지. 문제는 문서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어로 돈가스는 돈까츠가 아니고 톤카츠인데 이를 잘못 포기했다. 톤을 써야 되는데 돈을 써버린 것 때문에 저 돈까츠와 관련된 밈이 생기기도 했다. 돈가스를 식빵 사이에 끼워 만드는 돈가스 샌드위치가 이나즈마 11 아우터코드 5화 개그화에 일조했다. 라이트 노벨 개와 공주의 돈가스라는 등장인물이 있으나 실제 돈가스와는 상관없다. 스미코 구라시의 톤카츠는 설정에 따르면 먹다 남긴 돈가스의 끄트머리이다. 코 부분이 남은 고기다. 스윙스의 시그니처 음식이다. 고등 래퍼 내내 돈가스 타령을 했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의 애니판 오리지널 장면에서 오쿠야스가 돈가스 도시락에 딸려온 양념이 간장이라서 자기는 돈가스에 소스 말고는 안 찍어 먹는다고 살짝 짜증을 내는 장면이 있다. 그에 비해 조스케는 뭐든 상관없지 않냐고 반응한다. 웹툰 소녀의 세계에서 정우경이 좋아하는 음식이다. 데드 바이 데일라이트의 트래퍼의 덫이 펼쳐진 모양이 납작한 돈가스와 닮았다고 하여 돈가스라 칭하기도 한다.